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폴라리스 오피스 슬라이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슬라이드에 대한 구성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방법, 슬라이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이고, 더불어 바닥글에 대한 설정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바로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말 그대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삽입 메뉴에 새 슬라이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슬라이드 삽입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슬라이드 왼쪽에 보면 아이콘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슬라이드에 대한 삽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새 문서 만들기 들어가서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이 실행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일 저장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파일 저장을 진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눌러서 파일에 대한 저장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 슬라이드 문서로 저장하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폴더 찾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7강이니까 7강 교환이라고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슬라이드 구성이라고 제가 슬라이드 작성 및 구성이라고 파일 이름을 명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플러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상단에 있는 삽입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추가가 완료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워드라든가 또는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의 단위를 페이지 또는 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의 단위를 슬라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 한은 1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제목 슬라이드 형태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번 슬라이드부터는 본문 슬라이드라고 해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본문 슬라이드가 삽입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빈 슬라이드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복제 기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복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슬라이드의 내용, 슬라이드의 서식을 그대로 끌어오는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템플릿 하나를 실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 하단에 내려가면
템플릿에 슬라이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한번 선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템플릿으로 슬라이드를 실행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똑같은 템플릿으로 실행을 할 필요는 없고 원하시는 템플릿으로 실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엔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빈 형태의 슬라이드가 삽입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만든 슬라이드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슬라이드 복제 기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존의 내용을 재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복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선택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슬라이드 복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겹쳐져 있는 슬라이드 복제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삽입 메뉴에서 새 슬라이드 그리고 선택한 슬라이드 복제 눌러주시면 작업을 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제하고자 하는 1번 슬라이드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있는 복제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1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 새 슬라이드 확장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제일 하단에 선택한 슬라이드 복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선택해도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의 내용을 복제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복제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에 만든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재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슬라이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한 슬라이드를 편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슬라이드에 대한 이동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총 4개의 슬라이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번 슬라이드를 제일 마지막 끝인 4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 축소판 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끌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이동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3번 슬라이드 선택을 진행해 주시고 이 3번 슬라이드를 문서의 제일 끝으로 이동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 클릭을 하고 끌어서 제일 밑으로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가 이동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끌어가지고 슬라이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삽입한 슬라이드에 대해서 삭제를 진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슬라이드를 삽입해 왔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슬라이드를 삭제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화면 좌측 슬라이드 축소판 구역에서 우선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경우 선택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겠죠. 어찌됐든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삭제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를 문서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삭제할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해당하는 데이터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6번 슬라이드의 내용을 삭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해 삭제하겠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삭제하셔도 되고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가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연속적인 범위의 슬라이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떨어져 있는 슬라이드를 여러 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번 슬라이드부터 3번 슬라이드까지 삭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시면 Shift 키가 있어요. Shift 키. Shift하고 이렇게 위쪽 화살표 되어져 있는 키보드의 그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1번 슬라이드부터 3번 슬라이드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엔 단축키로 해볼게요.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 다시 한번 딜리트 키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해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컨트롤 Z 해서 되돌리기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서로 떨어져 있는 1번, 3번, 4번 슬라이드를 한번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삭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꾹 누른 상태에서 3번 클릭, 4번 클릭하게 되면 1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서로 떨어져 있는 슬라이드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삭제를 하든 추가를 하든 편집을 하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머릿속으로 이제 박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선택을 할 때 연속적인 범위인지 또는 비연속적인 범위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속적, 말 그대로 서로 이어져 있는 범위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키보드의 Shift 키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데이터를 먼저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서로 연속적인 이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 선택을 하고 삭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1번 슬라이드와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만 삭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먼저 클릭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순차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서로 떨어져 있는 항목에 대해 선택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해당하는 슬라이드가 삭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라이드에 대한 삭제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체 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양식 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발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발표를 할 때 어떠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제목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제목과 내용 형태로 구성된 게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빈 화면 또는 컨텐츠 2개 이렇게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문서의 내용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개체 틀, 양식 틀을 사용해서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레이아웃 기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번 슬라이드에서는 보통 제목을 많이 삽입하니까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삽입이 되고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본문 슬라이드로 삽입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서 내가 삽입했던 기존 슬라이드를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 개체 틀로 변경을 진행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에 레이아웃을 클릭을 진행해 주셔도 되고 또는 홈 탭에 레이아웃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1번 슬라이드 제가 한번 선택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삽입의 레이아웃 들어가게 되면 현재는 이제 타이틀 앤 컨택 말 그대로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얘를 to 컨텐츠로 하게 되면 두 개의 컨텐츠 요소를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형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그죠?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제목 및 내용 형태로 개체 틀을 표시하게끔 설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홈 메뉴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한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에 대해 레이아웃 형태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슬라이드를 추가하면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새 슬라이드 또는 삽입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했을 때 위쪽에 있는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으로 삽입이 되는데 이 새 슬라이드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 형태를 표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어떤 형태로 삽입할 거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새 슬라이드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항목을 클릭을 진행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슬라이드를 내가 방금 전에 선택한 그림과 캡션이 같이 위치한 형태로 삽입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만들었던 빈 문서로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새 슬라이드 클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삽입하는 새로운 슬라이드는 이렇게 비교라고 하는 슬라이드로 삽입이 이루어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TV라든가 또는 모니터 등 와이드 화면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빈 프로젝터 또는 옛날 구형 모니터로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TV나 모니터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태인 그대로 와이드 스크린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빔 프로젝터, 빔 싸서 한 발표하는 거 있죠.
이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4대3 비율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작성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를 변경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먼저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배율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표준 와이드 스크린 눌러서 여러분들이 4대3으로 할 거냐 16대9로 할 거냐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뭐 A4 용지로 하겠다 이렇게 특정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만약에 내가 작성하는 슬라이드가 나중에 인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통해서 A4 용지로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슬라이드를 인쇄했을 때 잘리거나 또는 안 보이는 부분이 없게 되는데 와이드 스크린으로 한 상태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A4 용지와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일부 문서가 잘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해서 상황에 맞게 발표 목적이라면 와이드 스크린이나 표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인쇄 출력물 목적이다라고 하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해서 설정 값을 변경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우리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크기 메뉴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와이드 스크린, 그러니까 가로 비율이 16, 세로 비율이 9, 그러니까 16대 9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이 되어져 있는데요. 빈 프로젝터 같은 곳에서 어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표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4대3 비율로 이제 옛날 모니터에서 많이 봤던 형태죠. 4대3 비율의 그러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면 앞서서 말씀드린 A4 용지 크기로 이렇게 설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맥북, 맥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하고 화면 해상도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맥에서 화면을 원활하게 보게끔 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10 형태로 하면 맥에서 온전한 형태로 보여지게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발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4대3이나 16대9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문서가 조금 밋밋하니까요. 우리 디자인 메뉴에 왔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서식 기능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구성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문서가 깔끔하게 보여지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워볼 마지막 기능은 바닥글 설정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에 대한 번호를 표시하고자 한다 또는 날짜 시간을 표시하고자 한다 뭐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저작권적인 표시를 하고자 할 때 바닥글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문서, 슬라이드의 내용은 대외비가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외비 포함 또는 뭐 보안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는 뭐 카피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바닥글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저작권에 대한 정보 또는 쓰고자 하는 말을 기입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에다 이제 바닥글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상단에 있는 우리 삽입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날짜, 시간, 슬라이드 번호, 바닥글이 있는데 날짜 및 시간을 먼저 눌러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날짜가 현재 촬영하는 시점의 날짜가 들어가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고 이번엔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삽입이 되어졌네요.
그다음 이번에는 바닥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카피 라이트 다빈강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바닥글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트 누구 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회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다빈 상사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명시를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글에 대한 설정 부분까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슬라이드에 대한 삽입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삽입의 새 슬라이드 누르셔도 되고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슬라이드에 대한 삽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삽입할 때 이렇게 플러스 누르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의 슬라이드로 삽입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체 요소를 선택하면서 레이아웃을 선택하면서 삽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새 슬라이드 아래쪽 버튼 누르면 다양한 형태가 보여지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 형태를 선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복제 부분을 살펴볼게요. 복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슬라이드를 재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복제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선택한 슬라이드에 대해 복제할 수 있었고 또는 뭐 기존 슬라이드 클릭한 다음에 우리 새 슬라이드 선택한 슬라이드 복제 눌러서 슬라이드에 대한 복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대해 이동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를 끌어서 슬라이드에 대한 이동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4번 슬라이드를 1번 슬라이드에 비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삭제하겠다 라고 할 때는 우리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삭제 버튼을 누른다거나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삭제 하면 이 슬라이드 삭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삽입의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 형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레이아웃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 대한 레이아웃 형태에 대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홈에서도 할 수 있었죠. 홈에서 레이아웃에 들어가가지고 레이아웃 형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대한 크기 변경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자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에 대한 배율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우리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라이드 용지 크기를 설정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4:3, 16:9라고 하는 화면 비율에 대해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글 추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 상단 메뉴 삽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뭐 바닥글 이렇게 뭐 저작권 정보라든가 슬라이드 번호 이런 것들 추가해서 표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두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문서 전체 말 그대로 전체 슬라이드에 대해 바닥글을 표시하겠다라는 걸 명시하는 거고요. 적용 버튼을 누르면 내가 현재 선택한 슬라이드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머리글, 바닥글 기능이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